네, 대국의 시사 1번지 똑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분의 정치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의 상임 공보특보단장, 박원석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교수 어제 올림픽 보셨어요? 봤습니다. 멋있죠? 네, 멋있고요. 첫 번째로 든 감정이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냥 그 선수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어려움, 장애물, 장벽을 뚫고 국민들에게 이 희망과 꿈 그리고 자신감을 심어준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울컥했어요. 장성철 교수가 우리 선수들 힘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대한민국이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앞으로 2월 20일까지 계속 대한민국이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원석 단장도 보셨습니까? 저는 그 실시간으로 못 보고 아. 나중에 유튜브로 예. 금메달 딴 것을 알고 봤습니다. 그래도 감동이 거의 똑같죠. 아니, 그럼요. 워낙 뭐 스케이팅 기술이 압도적이고 뭐라고 어쨌든 거기다가 그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승리였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속이 후련해졌을 것 같고요. 어제 또 중국 대사관이 사실은 우리 그 정치인들을 향해서 좀 과한 논평을 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별로 심기가 안 좋았었는데 뭐 어제 그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예. 아주 통쾌했습니다. 어제 지금 우리가 그 재판소에 뭘 내놨잖아요. 제소를 했잖아요. 어제 그 결과를 보고 좀 더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던데 현근택 대변인 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중국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올림픽을 거의 체전처럼 자국 체전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나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준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중국 사업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거기는 뭐 법이고 규칙이 없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뭐 인맥으로 다 해결하더라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아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아마 그 전 세계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국민들한테 이 중국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라서 그걸 물어봤는데 김경진 변호사가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국제 무슨 재판소죠? 그 정확히 저 그걸 못 하겠는데 거기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한 번도 뭐 그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 경우에 보면은 정말 실력이 월등하고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좀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유리한 정황으로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예. 어차피 그 해당 사건은 그 순간의 영상이라든지 또 감독이라든지 전문가들 판독 결과에 의해 좌우가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이라든지 결승에 대거 진출했다 이런 것들은 상황에 대한 어떤 뒷받침 증거죠. 예. 그래서 체육계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방금 현근택 대변인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중국이 자국 중심주의의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전 세계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체육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이 중국이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고 수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이게 중국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소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예.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피셜하게 갈 거다, 이렇게까지 끝까지 갈 거다라는 예.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죠. 어제 경기장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고 하던데 얘기 나온 김에 김경진 단장한테 네.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지요. 윤석열 후보가 앞에서는 반중 발언을 쏟아내고 뒤에서는 몰래 중국에 사과성 해명을 하는 등 네. 이중 플레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팩트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뭐 좀 그런 뜻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게 있습니까? 아니 이 고위 공직자를 역임하셨던 분이나 또는 현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법기관 정도 되신다면
구체적인 근거와 사실관계를 얘기하셔야 돼요. 거기에 따른 평가와 어떻게 보면 철학을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잖아요. 자, 노영민 실장, 전 실장님, 윤석열 후보 측에서 또는 윤석열 후보가 뒤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뭘 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카드라 통신이고 카드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윤건영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요번 대선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나 범진보 진영의 문제점이 이번에 김건희 배우자 씨를 줄리라고 하는 술집 여정원으로 한 방에 승부 보려고 했다가 그게 국민들 판단에 허위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흐름이 이제 이게 굳혀진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좀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라 이렇게 윤건영 의원께 제가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그런데 왜 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아무래도 뭐 이중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앞에서는 굉장히 반중 뭐 얘기하고 있고 사드 배치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른 행동하는 거 아니냐 얘기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뭐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 서실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고발하더라고요. 저도 고발 2개나 당했는데, 그러니까 뭐 김건희 관련이나 아니면 뭐 해명 관련인데 여기도 지금 지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지금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외통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들었다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문제 커집니다. 사실은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측 관계자 예를 들어서 뭐 누구 특정이 거론되는 순간 외교 문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게 명백히 허위라 그런다 그러면 뭐 어떤 법적 조치를 하겠죠. 왜냐면 고발 안 한 걸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뭐 고발 2개나 당했으니까요. 예. 아니 이건 고발을 해주십사라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건 허위 뉴스다라든지 아니면 뭐 경고한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발 사주네요. 그러니까 아니, 뭐 고발 그런 건 사주하시네. 아닌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언론 보도가 문제 있다면 뭐 중재 뭐 제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실제로.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게 허위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서 하도 어이가 또 없어서 그런 말씀처럼 또 그냥 뭐 밝혀라. 그리고 사실은 뭐 밝히면 이게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박원석 단장 보시기에 정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에 뭐 두 당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요즘 시대가 탈진실의 시대라지만 주장한다고 진실이 아니거든요. 주장을 하려면 팩트를 뒷받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뭔가 상대 후보를 향해서 공격할 때도 그렇고 또 자기 후보를 방어할 때도 그렇고 저게 진실인지 아닌지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막 뒤섞어 가지고 프레임 만드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양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번에 뭐 뒤로 그 중국과 뭘 했다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려면 대통령 실장을 지내신 분 정도라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근거 없이 던져놓고 어쨌든 진영에서는 그걸 자기 진영에서 그걸 믿게 하고 그리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아니라고 반론하면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들은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팩트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예. 이런 식의 공방은 좀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실은 또 언젠가 드러난다고 하니까 나중에 확인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고 오늘 네 분 모시고 첫 번째로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해야죠.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강도가 좀 셉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잠깐 소개를 하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는데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모은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그 앞에 청와대가 선거 중립을 당부했는데 이제 사과를 요구한 것은 좀 더 세게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 아무리 선거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은 있는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왔는데 장성철 교수,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로 봐서 이런 정도 반응은 상당히 좀 강도가 높다고 봐야 되겠죠? 상당히 분노를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본격적인 대선 개입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당히 뭐 타격이 될지 이익이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듯한 모습은 좋지가 않아요. 그냥 원론적으로 아예 우리 문재인 정권 적폐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황인식이 문재인 대통령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단 말인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이런 식의 얘기하셨거든요. 윤석열 총장은 적폐를 모른 척한 게 아니라 그 적폐를 수사하다가 인사조치당했고 징계받았고 거의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인식이 대통령께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째는 윤석열 총장의 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의도된, 계산된 발언일까 아닐까 하는 것 하나. 그리고 어찌됐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선거 국면에 들어온 셈이 됐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대선 승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김경진 단장 먼저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이 의도된 발언일까 아닐까 궁금한데 김경진 단장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의도가 안 된 발언이죠.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무슨 정무적으로 깊은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 심중에 있는 원칙을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기 여주지청장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정부 1년차 때 출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 체포영장 발부해서 가서 체포해 왔지 않습니까? 중앙지검장도 반대하고 검찰총장도 반대하고 청와대도 반대하는 것을 이분이 잡아왔거든요. 그게 논란이 되니까 이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박근혜라고 하는 개인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만큼 범죄가 있으면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엄정하게 단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여야, 지위고하, 친소 이런 사람을 가려서 법이 집행되어서는 안 될 문제다라는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후보가 된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수사에 대해서 경찰이건 검찰이건 청와대에 보고가 올라오는 것 자체를 아예 차단하겠다. 보고 자체를 안 받겠다. 그래서 수사, 사정, 감찰기관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의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중앙일보 인터뷰할 때 기자가 이게 무슨 적폐 청산과 관련된 무슨 수사가 있을 것이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해야죠. 아니면 당연히 있어야죠. 뭐 이렇게 되어야죠. 이렇게 답변을 한 건 뭐냐면 범죄가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서 이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법치주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그냥 원칙론을 얘기하는 것이 온 세상이 그냥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요 보면. 그것을 예상을 못했다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다면 그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정치 감각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정치 감각이 윤석열 후보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봐도 정치 감각이 없어요. 비판이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제 얘기를 그렇게 그 가치를 매기세요. 어쨌든 윤석열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후과 또는 여기에 따른 정치적인 파급 이런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으로서 저도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정치인도 해봤지만 정치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조금 거기가 갸우뚱한 측면이 있고 다만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헌법 질서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을 가지고 본다면 원칙주의자도 지독한 원칙주의자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사실 모든 발언에 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정치인의 말은 또 정치적인 의미를 담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도가 있는 거냐, 계산된 발언이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건데 김경진 단장 보시기에는 그건 아니고 당연한 그냥 원칙을 원칙론을 얘기한 거다. 현근택 대변인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당연한 원칙을 얘기한 게 아니죠. 뭐 의도했든 안 했든 평소에 이제 생각을 말한 것 같긴 한데요. 굉장히 어찌 보면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일단 검찰총장 출신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지냈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지냈습니다. 어쨌든 뭐 나중에 뭐 탄압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일원이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없던 수사의 당사자였어요. 본인이 뭐 이런 수사도 직접 지휘했었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검찰총장 나갈 때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대답하냐면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 뭐 이렇게 정도만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직접 해야 된다라는 말 안 하거든요. 더구나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지금 말씀처럼 시스템 만들어서 보고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선 후보라는 분이 나오신 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검찰총장이나 어떤 중앙지검장이 그거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지시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김건희 씨도 그랬거든요. 뭐 지금 녹취록에 나온 얘기 보면 그 비판하는 언론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다 뭐 알아서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인식이 거의 비슷한 거죠. 예. 내는 직접 말은 안 하지만 그럼 당연히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선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끌어들였다 그러는데 끌어들인 게 아니라 사실 이 대선에 개입한다 그러는데 개입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어찌 보면 소환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불러내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물론 뭐 검찰총장 출신이고 평생 해온 게 이제 수사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대선 후보로서는 제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뭐 논란이 뭐 아주 좀 크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도된 발언이다. 이쪽에 가깝다 이 말씀이죠. 100% 의도는 아니지만 이제 심증을 드러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단장 예.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통령을 선거판에 불러들여서 뭔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득을 얻기 위한 그런 정무적 판단하에 한 발언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뭐 전략적이고 정밀한 사고를 가지신 분이 아니고 아니 수십 년 전에 생긴 예술과하고 과학고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분이 그런 정무적 사고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저거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겁니다. 예단을 한 거예요. 현 정부에 적폐 수사할 게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덧붙인 거죠. 검찰이 할 거다. 근데 저분이 검찰총장 출신이고 그리고 어쨌든 현 정부의 일원이었는데 저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검찰을 향해서 내가 정권 잡으면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상의 지시를 한 거나 다름없고 정치 보복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이 나올 만한 거죠. 저는 뭐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에 생각했던 바를 그대로 드러낸 거고 본인이 설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정무적으로는 어쨌든 아까 이제 현근택 변호사 얘기했듯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하는 거고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문제를 내가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중을 드러낸 거여서 저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뭐 분노하거나 발끈할 만하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판에 불려 들어오면 그 결과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봅시다. 꼭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있는데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를 윤석열 후보가 쓰지 않았어요.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 만약에 전임 정권에 불법과 비리가 있으면 그냥 전임 정권이니까 그냥 눈 감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법과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대통령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갖고 왜 잘못된 발언이라고 하는지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탈탈 털어가지고 나올 때까지 털어가지고 처벌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질문이요. 전 정권의 불법과 부정과 비리가 드러나면 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있다는 걸 단정한 거예요.
있다는 걸 단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드시 하겠다라고 그 지금 문재인 의지를 정권에 밝힌 거고. 적폐가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그거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 된 사람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시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기 답을 보면은 불법과 비리가 있다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잖아요. 아니 그래. 그 원론적인 불법과 비리가 얘기인데. 있다면 원론적으로 당연히 그건 수사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라고 답하는 게 맞지. 반색을 하면서 해야죠. 수사가 돼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게 네. 적절한 말입니다. 제가 한 그게 안 말씀 보태면요. 거기에는 더 위험한 발언이 뭐였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수사를 마음대로 했을 때는 문제 없는 거고 본인이 수사하려고 했을 때 막은 사람들이 범죄자라 그런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적 감정이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의 뭐 어떤 뭐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사 채용 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특정해서 하는 거 보면 본인을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장관이든 아니면 다른 이런 분들이 본인을 뭐 수사하려고 막은 거 그거 자체를 직권남용을 이걸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개인적인 복수심이 제가 보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까지 하는 분이 본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그거를 나를 이렇게 방해했으니까 그 사람들 범죄로 처벌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선 나간 목적이라든지 정치하는 목적이 본인의 그걸 본인이 어쨌든 그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니 정말로 심상정 후보나 이재명 후보는 심상정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럼 범죄가 눈앞에 있는데 사정기관이 수사나 감찰을 안 하는 상황이 과연 적당하다고 보는지 똑같은 반문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니 최근에 성남 FC 사건만 해도 이게 우리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된 건데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가 이 수사가 미진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이라든지 철저한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게 주장을 하는데도 현 정부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청장이 그 기록을 가지고 와서 몇 달을 깔아뭉기면서 보안수사 지휘를 못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의 검찰의 핵심, 박범계,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핵심 검찰들이 사건의 수사를 막고 수사를 왜곡시키는 장면들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바로 헌법 원칙에 따라서 하라. 이런 얘기들인 거죠. 그런 제가 좀 얘기를- 잠깐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이 제대로 되려면 항상 전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고 가는 말씀을 들어보면 질문이 정확히 뭐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걸 마치 원칙론적으로 현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 다음 정부에서도 뭐뭐뭐뭐뭐뭐이 있으면 이게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정확하게 뭐였냐면 집권 시 문재인 정부처럼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보해서 김경진 단장 말씀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막 꼼꼼하게 워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답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질문이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답변은 원칙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정부가 됐든지 범죄의 사실이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죠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제를 깔지 않고 문재인 정부처럼 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느냐 이 질문에 그냥 거두절미하고 해야죠 돼야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실 때 맨 앞부분에 항상 뭐 질문이 잘못이 있으면 범죄가 있으면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처럼 해놓고 시작을 하면 토론 자체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자, 1부에서 원래 이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2부에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 부분 조금 빨리 정리하고 과연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청와대가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의 승부처럼 보이게 된다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